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7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바닥 찍었나? 밸류에이션 부각. 금리 상승기 속에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던 제약바이오주가 상승 기지개를 켜고 있다. 증권가에선 제약바이오주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자금을 확보한 기업을 대상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국내 대표 제약바이오주 89개로 구성된 KLX 헬스케어 지수는 한 달 동안 약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중에 시가총액 상위 10곳, 삼바, 셀트리온 헬스케어, SK바이오사이언스, 유한양행 등 외국인은 한 달 동안 약 4천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제약바이오 업종에 밸류에이션 매각이 부각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약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바이오 기업의 제약 바이오 기업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기업의 자금 확보 상황, 파이프라인 등에 따라서 향후 성과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제약 바이오주,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제약 바이오 세타가 금리 또는 경기 불확실성에서도 그다지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 증시에선 제약 바이오주가 박살나 있죠.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군 낸 섹터가 다 박살나 있어요. 제약바이오세타, 그중에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되는 놈만 자금이 갖다 붓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저는 셀트리온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다? 기업 실적, 더불어서 내재 가치, 그리고 파이프라인,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 그 가치 대비해서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는 너무나 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셀트리온 그룹 3사, 바이오시밀러 성장의 동반 호실적이다. 램심 SC 3분기 만에 작년 매출 2배 이상 달성. 신제품 유플라이마 유럽에서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폭발적인 숫자를 찍었던 건 아니지만 폭발적인 성장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죠. 심장은 누구다? 램시마 SC 그리고 유플라이마, 이 두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가, 자, 삼총사가 기반을 캐시카우로 닦았던 걸 이제 얘네가 이 기반 위에 폭발적인 성장을 가시권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램시마 SC가 올해 한 2,200억 정도 예상되거든요. 2,200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얘가 기준으로 1조 단위까지, 최소 조 단위까지 큰 그림에서 10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과연 몇 조를 찍어낼지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품 순위에 등재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레미케이드, 엠브럴, 휴미라 이 시장을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이미 유럽에선 바이오베터, 미국에서 신약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피하 주사정에 대한 얼마나 경쟁력이 있었는지, 타사 대비 전 세계 피하 주사정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얼마 되지 않죠. 그 중에 바로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다른 항체들까지 확장되어 나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램시마 SC 하나만 갖고도 셀트리온 현재 매출 2조 좀 넘어가겠죠? 3조를 넘어서 4조를 넘어서 이미 3조 근방에서 3, 4병이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고점 돌파가 진행되리라 생각을 해요. 1차 목표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그 첫 번째 이유는 기업 가치 성장에 있다. 제가 목이 터져라, 같은 말을 하고 목이 터져라, 방송을 하고 목이 터져라, 펀더멘털과 실적과 기업 가치에 대해 언급을 끊임없이 드리고 수급도 바닥에서 드러나고 있고 차트 또한 월봉 기준으로 아랫꼬리를 달면서 바닥에서 안 밀립니다. 심지어 2019년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이미 2022년 끝나가죠? 지금 기업 가치는 상대 좋다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매출액이 1조예요. 지금은 영업이익만 갖고도 1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같은 회사입니까? 주가는 근데 바닥권에 같이 있다는 거죠. 이때도 바닥, 지금도 바닥인데 기업 가치 대비 얼마나 싼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때는 기업이 역성장했어요. 실적이 정체가 됐죠. 1공장을 5만 리터에서 10만 리터로 증설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램시마가 사범사에 늦게 등재가 되면서 실적이 또한 정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4회로 인해서 매크로가 망가졌었죠.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 지금은 뭐죠? 계속해서 성장, 내재 가치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숫자에 대한 증가폭은 그다지 크진 않지만 찍어주고 있고요.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가 가시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크로는 이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 세계 증시는 완전히 박살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급은 또 다르죠. 미친 듯이 개인의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하고 있어요. 셀트리온의 제품들은 3개를 넘어서 6개, 7개 바이오 베터와 신약을 다 양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판이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동행하는 이유예요. 제가 목이 터져라 방송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한국 방문했다. 국내 산업 생태계에 메시지를 전달한다. 오늘 한국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지원하는 국내 기술의 혁신을 확인하기 위해 4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 CEO 겸 이사회 의장이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숙명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회와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의지를 내비쳤다. 역풍이 거세지고 있는 세상에서 디지털 기술이야말로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인 순풍.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혁신과 한국 내 조직 전반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의 힘을 통해 보다 적은 자원으로 보다 많은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멋진 일이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마트 각 산업군 내에서 IT가 정보통신 기술이 융복합되어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 바로 셀트리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업계 엄격한 보안 규제에도 불구하고 엣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시스템이죠. 엣저와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기반으로 보안 수준을 높여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조성했다. 의료 AI 기업 루닛은 코로나19가 처음 서울을 강타했을 때 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영상 분석을 통해 의료진을 도와 보다 많은 환자를 효율적으로 검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자, 셀트리온도 이 부분과 무관하지가 않죠. 자, 중요한 건 클라우드 시스템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세계 1위는 아마존이에요.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제가 끊임없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약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의 패러다임,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메타를 기준점으로 한 확장. 셀트리온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이 부분에 대해서 혈액검사 스타트업,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이 부분에 오래전부터 투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전에 언급했었죠. 셀트리온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시스템 엣저를 도입한다라고 언급을 한번 했었어요. 그 연장선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는 빅데이터, 데이터의 시대이다. 그리고 제조가 끝나간다. 대량 생산 체제가 끝나간다. 탄소 규제, 그리고 2030 비전을 통해서 사실 세상은 다른 버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경제가 끝나가고 신경제의 도입이 오고 있고요. 제도와 문화와 시스템이 다시 융복합되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셀트리온은 헬스케어, 빅팜을 향해 가되 바이오베터, 신약, 케미칼, 그리고 ADC 이 부분 바이오와 케미칼의 융복합뿐만 아니라 디지털에 대해서 반드시 융복합되고 플랫폼 기업으로 전 세계 빅팜으로 나아가줘야 됩니다. 그 부분의 준비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블록버스터 특허 풀린다. 내년 바이오시밀러 경쟁 후끈. 내년 1월 휴미라 특허 만료. 아일리아 스텔라라도 하반기 말로. 삼바, 셀트리온, 동아ST 등 바이오시밀러 출시 임박 또는 임상 완료. 미국 시장이 뻥 하고 뚫리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휴미라, 그리고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레어, 악템나. 셀트리온의 추가적인 제품 중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졸레어 언급되고 있고요. 옵티보와 키트루다까지 언급되고 있죠. 2028년 기준. 자, 2028년부터는 지난해 기준 약 22조 9천억 원, 23조. 그리고 매출원이 11조 원의 옵티보. 자, 이게 작년 기준이에요. 근데 앞으로 휴미라는 상대도 안 될 만큼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겁니다. 이 모든 제품을 셀트리온이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흔들릴까요? 시간, 그리고 여유 자금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친다,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겠죠? 흔들리시는 분들 또는 지치는 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왜? 목적지와 지도는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제 기준에선 셀트리온은 안전자산이다. 자, 어제 골드만 창구를 통해서 나왔던 매도 물량이 테마색이었다.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 주주분께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 이후에 연장선에서 싱가포르 부분 테마색이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에 대한 투자금을 모두 회계산 송실 처리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대략적으로 하나 약 393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테마성의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0.09, 0.09%에 해당한다. 이 연장선에서 셀트리온에 대한 장내 매도가 이루어졌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난 3분기 계속해서 셀트리온을 장내 매도하면서 지분 구조를 좀 줄여왔죠. 테마색이. 자, 그런데 밀리면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3분기에도 그다지 밀리지 않았어요. 자, 밀린다 그래서 얼마나 밀릴까요? 악재 없이 밀리는 건데 열심히 담아대겠죠. 이미 바닥권은 형성돼 있다. 밀리면 올린다. 밀리면 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요한 건 큰 흐름이 중요하다. 테마색으로 밀려대면 매입으로 받아내면 그만이죠. 저축한다. 왜? 기업 가치가 너무나 싸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각자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지만 제 기준에선 저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업에 대한 내부 악재가 없죠. 수급은 큰 흐름에서 너무나 좋습니다.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 더불어 테마색의 물량이 3분기에 출현했지만 그다지 주가가 밀리지 않고 올라갔다. 수급에서도 큰 흐름의 전환점은 없었다. 다만 기관의 수급이 좀 약하지만 최근 기준으로 이 이유는 뭐죠? 전 세계의 자금의 씨가 말라 있다. 고로 뭐죠? 이제 연준의 금리 상단이 단기적인 금리 상단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시장이 살짝 돌아 나올 수 있는 기준점도 마련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연장선에서 언급을 드리면은 주가가 올라가건 떨어지건 20만 원 밑에서 물론 떨어질 때 매입하면 좋겠죠. 지금처럼 테마세게 밀었다면 그때 또는 한 번 더 밀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본인의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매입하시길 바랍니다. 제 기준에선 올라가건 떨어지건 주기적으로 매월 전익심으로 매입해 간다. 그러면 평단가는 그 바닥권 중상단에서 매입이 됩니다. 이거를 억지로 바닥에서 매시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걸 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제 기준에선 올라가건 떨어지건 기계적으로 월급 날짜에 맞춰서 모아간다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 제 기준에서는 25만 원 넘어가면 저는 없습니다. 30만 원 넘어가면 매입하라만 안 한다고 언급드렸어요. 그 기준점은 25만 원입니다. 이미 2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매입에 대한 폭은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모니터링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1.39 계속해서 하락에서 밀리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0.75 그동안에 많이 밀리고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빠졌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 전 세계 증시가 그랬다는 부분이에요. 전 세계 증시 기준으로 강하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과 일부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보고 있고요. 오늘 셀트리온은 보합, 헬스케어는 0.60 약보합, 셀트리온 제약은 0.14 약보합, 삼형제가 나란히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환율 14원가량 급등해서 1330원대. 미증시 약세 영향 아시아 증시 줄줄이 하락했다. 미증시 낙관론 흔들 실적 쇼크 타겟 14% 하락. 자, 이게 미디어가 지금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워낙에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 요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를 좀 볼게요. 자, 니케이 0.35, 상해 0.15, 항생 1.08 하락 마감했어요. 자, 그리고 시장 지표를 좀 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1340원, 조금 상승한 거예요. 자, 10년 만에 하루 기준으로 워낙에 낙폭이 컸었죠. 달러도 10년 만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자, 큰 변화에 환율에 대한 큰 반등은 아닙니다. 이 정도는 살짝 좀 반등이 좀 나왔던 부분이고요. 미 국채 금리는 3.71 많이 하락했죠. 4%대가 한참 넘어갔었어요. 4%대 중반대까지 나왔었죠. 3.71이면 많이 하락해 있다는 거죠. 국채 금리도 많이 하락했고요. 거의 훅 떨어졌고요. 달러도 훅 떨어졌고요. 원달러 환율도 훅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강하게 반등 나왔다는 거죠. 서로 정리를 하면 요 강하게 반등 나온 게 기술적인 흐름이다. 그런데 미디어에선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월봉을 잠시 보고 가시죠. 자, 테마생 매도 물량 나와도 밀리지 않고 있어요. 예전과는 다르다. 얘네도 이제 5% 밑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요. 요 선 기준입니다.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실적 성장 기반 위에 올라갑니다. 매크로 정리되면 그게 주식 투자의 본질이고요. 1년, 2년, 3년, 4년 박스권이다 보니 사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올라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고 하다 보니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업 가치는 이제 숫자만 해도 이때와는 다르다. 매출액도 지금 2조가 넘어가죠. 올해 기준 2조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1조일 1000억입니다. 이때는 영업이익만 갖고도 1조를 바라보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랑은 확연하게 다른 위치에 있다. 아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증시 화면을 기술적 반등인지 한번 흐름을 한번 보고 가시죠. 해외 증시 차트를 쫙 돌아보시죠. 자, 나스닥 기준 한눈에 보이죠? 강하게 반등해 나왔 주봉이기 때문에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밀리는 거예요. 자, 일본 기준으로 볼게요. 그죠? 많이 밀리지도 않았어요. 요거 밀린 겁니다. 미디어에서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자, 다우. 진짜 강한 반등이었죠? 요거 밀린 겁니다. 보이시죠? 요거 밀린 겁니까? 그죠? S&P. 요거예요. 거의 고자리에 있고요. 자, 유로도 한번 보시죠. 거의 고자리. 그죠? 독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자리. 니케이. 고자리. 미디어가 호들갑을 떴던 것 뿐이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밀리지도 않았네. 이 정도면. 나스닥 기준으로 정말 살짝 밀린 거다. 자, 그러면 코스피는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코스피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겠죠. 코스닥도 그 그름이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한번 보시요. 코스피 기준으로 보시면은요. 그죠? 코스피도 살짝 밀렸어요. 월봉 기준이니까 찔끔 밀렸죠? 찔끔? 자, 주봉으로. 자, 주봉으로 봐도 찔끔. 정말 기술적 흐름이 강하게 나왔죠? 그리고 살짝 밀린 겁니다. 자, 일봉으로 봐도 그죠? 요게 밀렸다고 슈팅이 나왔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갭상에 나왔잖아요. 떴잖아요. 메꿔야죠, 갭. 요거 메꿔서 요 라인에서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증시가 얼마나 많이 밀려 있는지, 얼마나 많이 물가가 급등했는지, 얼마나 많이 환율이 뛰었는지, 얼마나 많이 국채 금리가 뛰었는지, 시장 금리가, 달러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러니 원화는 얼마나 초약세였는지, 증시는 얼마나 박살나 있는지, 코인 시장은 얼마나 박살나 있는지, 부동산 시장은 얼마나 박살나 있는지, 요게 돌아 나간다는 거죠. 단 추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은 추세일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금리 스탠스가 전환되더라도 금리를 급작스럽게 내리는 게 아니고 명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그 다음 전환기가 일어나겠죠. 이 부분 또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 9.24, 거래량은 37만 8천 주, 오늘 보합 마감하였습니다. 자, 셀트리온 SK의 공매도 매매 비중 16.23, 최근에 두 자릿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16.23, 거래량은 31만 8천 주, 오늘 0.60 약보합. 셀트리온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17.81, 거래량은 5만 2천 주, 오늘 0.14 약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기준으로 해서 삼형제 오늘 수급의 하루의 흐름을 잠깐 보고 가시죠. 먼저 셀트리온 기준으로 해서 자, 보자고요. 반등 나왔다가 그 반등 나온 물량이 시장에 밀리면서 같이 좀 소화하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장중에 고가가 오늘 1%, 2%였던가요? 장중 고가가 보시죠. 장중 고가가 1.67이었죠. 그 물량 시장이 밀리면서 자, 그렇게 하면서 끝났습니다. 121선과 지금 60선 그 근방에 딱 있고요.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밀려봐야 또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크게 보면 되잖아요. 그 라인에 있다고요. 밀리면 아래꼬리 달고 또 올라올 거라고. 이미 1년 가까이 증명됐고 4월 달부터 이들은 계속 매집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누구야? 테마색 매도 물량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어차피 소화하고 가야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걔네 또한 밀리면서도 3분기에 잘 버텨줬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 가치가 2019년도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다만 제 기준에선 올라가건 내려가건 기계적으로 매입하지만 바닥권에서 또는 밀릴 때마다 잡는 게 좋겠죠. 그 부분은 각자의 그 부분에 따라서 매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헬스케어 오늘 하루의 흐름이에요. 똑같아요. 셀트리온하고. 그죠? 상승 났다가 밀리면서 시장 떨어지면서 그 상승분 반납하면서 끝났습니다. 뭐 크게 상승한 건 아니에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죠. 상승하고 상승분을 찔끔 반납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같이 한번 보시죠. 셀트리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기간 8천주. 8천주는 금융투자가 다 담았고요. 투신 6,535주, 기타 금융 32주. 그리고 연기금은 오늘 보합이죠. 157주면 매도 물량이 나왔다 보기도 그렇고요. 한 달 기준 28만 주를 담았기 때문에 사모펀드 4,917주 매도했고요. 한 달 기준 6만 3천주. 보험 1,130주. 3거래일 가까이 매도했지만 한 달 기준 5만 2천주를 담았습니다. 외국인은 9,731주를 매도했고요. 한 달 기준 44,579주. 자, 요거는 그냥 사실 보합권. 개인의 48만 주가 한 달 기준으로 기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55만 9천 주. 한 달 기준 개인의 물량이 기간으로 그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 기간은 누구다? 금융투자 23만 5천 주, 연기금 28만 2천 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셀트리온의 수급이고요. 큰 흐름에서는 개인의 몇백만 주 물량, 600만 주에 가까운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4월달 기준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어제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죠. 헬스케어 오늘 양매도가 나왔는데요. 기간 2만 6천 주, 개인 2만 주가 나왔습니다. 기간 2만 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3만 5천 주, 연기금은 만 주를 담았어요. 한 달 기준 연기금은 10만 주를 매도했네요. 그러나 큰 흐름에서 대량 물량을 연기금은 아직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물량은 찔끔 매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한 달 기준 개인이 70만 주를 담아냈고요. 기관이 50만 주 매도했고 외국인이 17만 5천 주를 매도했어요. 한 달 기준으로도 헬스케어는 수급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는 좋고요. 한 달 기준은 외국인과 기관이 털어내고 있다는 거죠. 한 달 기준 좋지 않지만 결국 큰 흐름을 보시는 게 좋겠죠? 왜? 공매도 누적 잔고도 줄다가 늘어나 있는 상태. 대차 잔고도 줄다가 늘어나 있는 상태. 헬스케어의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의 물량을 계속 뺏어오다가 다시 한번 개인이 물량을 받아내고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좀 줄어있는 상태. 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 제약. 오늘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요. 기간은 만주. 그 중에 금융투자가 만주를 매도했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매도폭이 그냥 크지 않았습니다. 연기금 22주. 사모펀드 97주. 보험 투신 6주 18주고요. 외국인도 4,735주. 개인이 14,96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한 달 기준 17만 주를 받아내고 있어요. 개인과 기관의 물량이 외국인 창고로 한 달 동안 받아냈던 셀트리온 제약의 수급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호가 창입니다. 골드만이 6만 6천 주. 어제 22만 주, 23만 주 가까이 나왔죠. 22만 주, 3만 주. 그거 더하면 약 30만 주 가까이 2거래일 동안 나왔어요. 자, 중요한 건 3분기에 매도 물량이 나왔더라도 그다지 밀리지 않고 선방했었죠. 자, 결국은 테마색의 물량도 이제 5% 미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소화하고 지금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다지 밀리면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입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CT, JP모건. CT는 들어왔고요. JP모건 오늘 들어오면 얘는 또 내일 밀 수가 있어요. 얘네는 계속 들어오면 밉니다. 자, 모건스탠리는 어제 찔끔 좀 들어왔는데 오늘 2만 9천 주, 약 3만 주 매도했던 모습입니다. 장중의 흐름을 좀 보시죠. JP모건, 스탠리, CT, 골드만 차례로 지들끼리 나왔다 샀다 하면서 반복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그다지 거래량이 많이 실린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나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도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있다는 거죠. 물론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고 우직하게 이미 펀더멘탈에 대한 지도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바닥권에서 뭘 더 흔들리겠습니까? 그쵸?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